네, 이번 영상에서는 수원에 현재 분양 중인 수원 델타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양이 진행 중인 곳으로 브리핑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상세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물류특화 제조형 지식산업센터란 이름으로 분양하는 수원 델타원은 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과거에 산업단지로 불렸고 지금 현재는 명칭이 변경됐죠. 이제 첨단 기업, 4차 산업을 이제 유치하면서 수원 델타플렉스로 명칭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델타플렉스 3단지에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가 되겠는데요. 대지 면적은 3,000평 정도 되고 연면적은 19,500여 평입니다. 수원에 이제 공급되는 현재 수원 산업단지에는 수원 델타플렉스죠. 수원 델타플렉스 내에는 지식산업센터 3개가 입주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2군데는 2009년에 이제 공급된 델타플렉스 1단지에 공급된 곳이고 하나는 3단지에 공급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 들어왔고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요. 수원 전체로 봐도 광교권에는 지금 입주해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6군데, 영통에는 12군데. 근데 서수원권에는 개발이 좀 안 됐죠, 그동안. 산업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 전역의 그 제조업의 40%가 밀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센터 현재 입주된 곳은 3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4번째가 이제 분양을 시작하게 된 거고 앞서 분양했던 모든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완판될 정도로 분양이 잘 된 곳이죠. 그래서 이번에 4번째 수원 델타플렉스 내에 4번째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연면적 19,544평으로 들어가는데요. 산업단지다 보니까 이제 비율을 보면은 지식산업센터는 92%, 그리고 지원시설이 약 7% 정도 되죠. 지원시설보다는 지식산업센터 비중이 높다. 그리고 산업단지 특성상 제조업을 위해서, 제조업이 많다 보니까 제조업을 위한 설계를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인데요. 지하 2층은 전체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지하 1층부터 이제 8층까지가 이제 공장으로 올라가는데, 지하 1층하고 1층에는 지원시설이 들어갑니다. 상가가 들어가는 거고, 실제 이제 건물 보면은 지하 1층부터 6층까지는 물류특화 제조형 지식산업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6층까지는 드라이브인층으로 설계가 됩니다. 차량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층으로. 차량이 올라가는 그 드라이브인층이 6층까지 올라가고 7층하고 8층은 업무용으로 이제 사무실 형태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7층, 8층은 물류특화 업무용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되겠고요. 상품 특징에 대해서 보면은 드라이브인층, 이제 평면도죠. 2층부터 6층까지는 공장시설. 여기 이제 올라오는 곳이죠. 길이 보이는데 여기는 직선형으로 차량 램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올라와서 하는 이제 각 호실 앞에다가 주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호실 앞 주차장 배치. 보통 이제 드라이브인층이라고 해서 지식산업센터 가보면 차량이 올라가긴 합니다. 하지만 내 자리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돌고 돌다가 빈자리가 있으면 거기 되는 거고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냥 내 호실 앞에 다른 차 앞에 그냥 막아놓고 됐다가 전화 오면 빼주고 그 자리에 되는 형태 이런 식으로 많이 주차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수원 델타원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 주차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의 호실은 보통 여기 구역이 있죠. 자기 호실 앞에 보통 주차를 하게 될 겁니다. 이쪽 라인은 호실 앞이 아니라 이 앞이죠. 주차장 구역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은 여기다 주차를 하게 될 것이고 이쪽 라인은 또 호실 앞에 주차 구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할 것이고 이 라인은 요 앞에 주차 공간에다가 할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주차 구역은 아니지만 보통 그렇죠. 얘가 입주를 해서 내 사무실 앞에 당연히 주차를 각자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주차 문제로 큰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차, 바로 얘기가 나오죠. 주차 대수는 408대가 가능합니다. 법정 대비 193%를 확보한 거고요. 여기 수원 델타원 같은 경우는 전체 호실이 270여 개 정도 됩니다. 뭐 지원시설 빼면 260개 정도 되는데 277개 호실. 그 중에 주차 대수는 408대이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은 크게 여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들이 늘 상주에 있는 게 아니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기는 정해진 주차 구역이니까 또 기둥 옆이라든가 빈 공간이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가 주차는 가능할 거고 방문객이든 누가 와도 주차했을 때 큰 불편함이나 뭐 스트레스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 특징, 화물 하역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수원 델타플렉스는 이제 제조업 위주의 산업단지라고 말씀드렸죠. 제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예 이쪽 동네를 가면은 전체가 다 이제 공장 단지로 형성되어 있는데 다 대부분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40pt 컨테이너 초장축 윙바디 차량이 동시에 하역이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 어떤 지식산업센터를 가봐도 이렇게 하역을 설계해 놓은 곳이 없습니다. 굉장히 차들이 들어와서 뭘 하고 작업을 하고 빠져나가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게 나가는데, 여기는 입출차 시 이제 다이렉트 동선으로 대형 화물 차량 하역장 이용을 최적화하였다라고 나왔는데요. 실제 그렇습니다. 동선이 어떻게 됐냐면 이게 1층이에요. 건물 1층 평면도인데 차량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쭉 직선으로 와요. 그럼 여기가 하역장입니다. 하역장. 이곳이 차 2대를 이제 여기 나란히 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역장 옆에 바로 이제 화물 엘리베이터가 2대가 나란히 있습니다. 5톤짜리 하나, 2.5톤짜리 하나. 그래서 하역장에 호이스트도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편하게 하역을 할 거고요. 작업이 끝나면 차를 돌려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도로가 앞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이쪽으로 직선형으로 이제 동선이 짜 있다 보니까 큰 화물차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나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및 윙바디 차량 동시 하역 가능. 이렇게 돼 있죠. 모양 보면은 여기 이제 윙바디 차량이 문을 열고 작업을 하고 있고 컨테이너 차량이 여기 있죠. 그래서 호이스트 3톤짜리가 설치돼서 편하게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화물 엘리베이터에는 지게차 진입이 가능합니다. 여기 화물 엘리베이터죠. 5톤짜리 하나, 2.5톤 한 대. 이렇게 해서 화물 하역 시스템은 그 어느 곳보다도 완벽하게 잘 설계되어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드라이브인 시스템인데요.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어 투 도어, 차량이 그 층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호실 안까지도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편리한 직선형 램프입니다. 보통 우리 마트나 뭐 지식산업센터 다녀보신 분들은 원형 램프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차량이 이제 위로 올라갈 때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거죠. 직선형 램프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원형 램프가 좀 불편하다고 느끼실 텐데요. 시야 확보도 어렵고, 시야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운전하기도 조금 불편하죠. 더군다나 이제 내가 승용차 운전이 괜찮은데 이제 업무차, 이제 탑차라든가 이제 화물 차량이 들어와서 할 때는 천장 높이 문제, 그리고 돌면서 그 폭 문제로 이제 다른 차들이 내려오고 내가 올라갈 경우에 굉장히 불편하거나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직선형 램프는 굉장히 편합니다. 차량이 보이죠? 시야 확보도 그렇고 운전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직선형 램프를 적용한 지식산업센터가 되겠고요. 대형 출입문을 통한 효율적 하역 시스템을 제공한다. 출입문은 이제 3m, 3m로 넓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호실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그림 보시면 돼 있죠? 3m, 3m 대형 출입문에 차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드라이브인 층에 있는 호실 같은 경우는 차량이 안으로 진입해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직선형 램프의 폭은 8.2m로 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랑 봤을 때 3톤 화물차까지는 여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톤 화물차가 1층부터 6층까지, 지하 1층부터 6층까지 이제 다닐 수 있도록 넓게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지하 1층에서 6층까지 직선형 램프를 통한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 호실 안에서 입출고가 가능하다. 그리고 하중을 보면은 제곱미터당 약 1에서 1.2톤 하중 설계로 제조업 맞춤 설계를 하였다. 보통 이제 밑에 제조업이 주로 들어오는 게 지하 1층부터 1, 2, 3층, 4층까지 이제 주로 들어오죠. 5, 6층은 드라이브인 층이긴 해도 이제 제조업 중에서도 큰 이제 물건, 이제 하역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이제 약간 간단한 경장비 위주로 이제 돌아가는 업체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폭은 3m, 3m 출입구 적용으로 차량 진입이 용이하다. 이게 이제 드라이브인 시스템과 도어 투 도어에 대한 설명이고요. 영상 보시면 조금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잠깐 한번 보시죠. 수원 델타원의 홍보 영상입니다. 대형 화물 차량이 직선형으로 들어오는 거죠. 쭉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와서는 직선형으로 진입을 하도록 동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들어와서는 그냥 바로 문을 열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윙바디 차량 옆으로 열리는 것도 이제 작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고요. 호이스트가 있어서 바로 그 앞에서 물건 싣고 내리는 작업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용 엘리베이터 2대, 2.5톤 한 대, 5톤짜리 한 대가 들어가 있고 효율적인 직선형 램프, 이제 8.2m죠. 폭이 가능하다고 해놨고, 이제 여기 잠깐 층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고 층고는 6m, 이제 화물 전용 하역장이 있는
화물 차량, 대형 그 초장축이나 윙바디 차량이나 컨테이너 차량이 오는 1층은 최대 6m로 만들어 놨습니다. 층고가 6m. 지하 1층은 4.8m. 그리고 지상 2층부터 4층까지는 5.5m. 그래서 5층부터 7층까지는 4.8m. 그리고 이제 업무용 들어가는 거죠. 8층은 4.1m로. 층고는 대체로 이제 제조업이 들어오는 지하 1층부터 4층까지는 높게 해놨죠. 그리고 하중도 공장이랑 사무실이랑 약간 차이를 뒀습니다. 공장이 들어오는 이제 저층부는 제곱미터당 이제 하중 1.2톤까지 가능하도록 해놨고요. 5층부터 7층까지는 제곱미터당 1톤. 그리고 아예 제 최고층이죠. 업무용 사무실이 들어오는 곳은 제곱미터당 0.6톤으로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설계된 그 지식산업센터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지식산업센터를 요즘에는 좀 이제 도시 이제 가까운 곳이죠. 도심에는 사무실의 형태로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지식산업 말 그대로 이제 첨단 산업들이죠. 이제 소기업, 뭐 벤처기업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연구시설, 연구단지가 들어오는 경우, 그러니까 무거운 큰 제조 장비가 아니라 이제 간단한 것들이 들어오는 사무실 형태로 많이 짓는데, 산업단지는 아직까지는 제조업 위주죠. 이제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내는. 그러다 보니까 층고라든가 하중, 전기용량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원 델타원은 층고 하중을 이렇게 설계했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출입문은 도어투도어로 호실 내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 3m, 3m라서 이제 화물 차량이 안으로 들어갔죠. 호실 안으로. 그리고 넉넉한 전기용량. 공장 기준으로 호실당 이제 30kW. 그리고 에어 컴프레셔가 설치돼서 이제 공장 호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입지 환경인데요. 수원 수도권 산업의 메카, 수원 유일 산업단지인 수원 델타플렉스 내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건 다 장점이고 오히려 입지적인 게 약간은 단점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뭐 안에 뭐 어쩌고 저쩌고 설계가 어쩌고 저쩌고 뭐 주차가 잘 돼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직원들 출퇴근 이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뭐 잘 지어놓고 뭐 가격도 싸고 설계도 잘 해놓고 했는데 직원들 수급이 안 된다. 그럼 회사로서는 약간 고민이 많이 되죠. 입지는 약간 아직까지는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지금 최근 이제 지금 11월이니까 9월에 수인선 고생역이 개통이 됐습니다. 이제 제철 수인선으로 인해서 수원을 통해서 1호선, 4호선 이용하기도 조금 더 용이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교통적인 부분은 뭐 불편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실제 근데 산업단지에 보면은 그 수많은 업체들이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다 출퇴근 잘 하고 다니더라고요. 뭐 그쪽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직원이겠죠, 주로. 그래서 교통 접근성 보면은 고생역 이제 여기 현재 우리 현장에서 고생역까지는 약 1.3km, 도보로 15분인데 좀 15분 걷는 사람은 별로 없죠. 불편하다고 느끼는데, 일단 거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다니시기에는 괜찮습니다. 왜냐, 주차 잘 돼 있고 주변에도 뭐 주차 공간도 많고요. 그리고 뭐 고속도로, 과천 의왕 고속도로, 수원 강명 고속도로 다 이용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물류 이동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입지 환경 분석을 보면은 수원 내 산업단지, 수원 델타플렉스 3단지 중심에 있다. 수원 델타플렉스 3단지. 지금 뭐 보시면은 3단지 가운데 있는 건 맞죠. 그래서 대기업 계열 및 코스닥 상당업체 등 중견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다. 우선 산업단지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제 중견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은 이제 수원에 이제 삼성 있죠. 화성, 동탄 이쪽에도 이제 삼성들이 많이 있고, 그 대기업 계열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동측에 스마트 폴리스 개발 호재.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사이트 표시돼 있죠. 여기가 수원 산업단지에서 이제 수원 델타원이 들어오는 곳이고, 이 오른쪽 요 라인이 이제 스마트 폴리스로 개발될 곳인데, 이건 굉장히 큰 호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고생역 개통으로 그나마 조금 나아진 건 사실입니다. 열악했던 대중교통망. 대중교통이 이제 이 전까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수원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제 고생역이 오면서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 고생역을 통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가 조금은 더 편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이제 차량이 아닌 대중교통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산업단지 통근버스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산업단지 내에서 관리공단에서 무료로 통근버스를 운행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그래서 출근 시간에 이렇게 퇴근 시간에 이렇게 운행 구간 이제 수원 그쪽으로 해서 수원 산업단지 대중교통 이용 근로자들을 위한 무료 통근 버스를 운행한다. 인력 공급이 이제 용이하도록 한 거죠. 관리공단 측에서. 그래서 그 이외에도 이제 차량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용 주차장 4개소, 임시 주차장 2개소, 단지 내 4차선 도로 노상 주차장, 그리고 건물 내외 주차가 용이하다. 차량 이제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업단지 측에서도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 보면은 앞으로가 이제 기대되는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업지 바로 옆에 이제 스마트 폴리스라고 되는데 이 프로젝트 최대 수혜 지역이 될 거라고 하는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수원역이 있죠. 이렇게 수원역 라인이 1호선 라인이 있는데 수원 오른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지금 수원 자체도 아파트 많이 들어섰고 조정 대상 지역에 다 들어갔죠, 이미. 그래서 수원 자체가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된 상태고 예전보다 많이 이제 주택값이나 땅값이나 아파트가 다 오른 상태인데 상대적으로 조금 서수원 쪽은 약간 외면된 느낌? 그나마 이제 산업단지 있고 공장, 뭐 기업의 회사가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쪽으로 이제 개발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폴리스 이 구역은 이제 수원 군공항이 있던 곳인데 이제 그 군공항이 이전하면서 개발이 되는 건데요. 뭐 주거, 상업, 산업, 공원 및 녹지 160만 평이 개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이쪽도 개발이 시작되면은 여기가 굉장히 커지고 좋아지겠죠. 뭐 R&D 파크, 활주로공원, 문화공원, 무슨 파크, 상업시설, 주거단지 뭐 이렇게 오는데 아무튼 뭐 좋아지고 개발되고 주거용지도 비율이 높죠. 이렇게 새롭게 이제 주거단지가 형성되고 사람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편의시설도 깔리게 될 거고 편의시설이 들어오고 나면은 뭐 학교 뭐 여러 가지 병원 등에서 다 생기겠죠. 이게 바로 옆에 이제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개발 시작하는 단계니까 아직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최대 이제 수혜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비싸고 좋은 지역 옆에 지식산업센터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완료될 시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먼 얘기긴 하죠. 이제 시작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스마트 폴리스라는 게 이제 개발 단계에 착수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수원 델타원은 이제 분양 대금은 어떻게 납부가 되냐? 계약 시에 이제 계약금 10%가 납입되고요. 납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 중도금은 1, 2, 3회차 10%씩 해서 30%인데, 이건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약금 10%만 내면은 나중에 이제 잔금 시에 60%인데, 잔금 시까지는 이게 2022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는 일단 뭐 자금 계획을 넉넉하게 잡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가서도, 잔금 시에 이제 대출을 이제 몇 프로 할 건지, 보통 1금융에서 70%까지 나오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신용에 따라서 80% 최대 90%까지 받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금 납부 비율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내부 평면도입니다. 1층 지상 1층의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그 차량 들어오는 게 이거였죠. 여기서 차량이 쭉 들어와서 하역장 갈 때 그리고 여기가 하역장이죠. 5톤 엘리베이터, 2.5톤 엘리베이터. 차량은 여기 2대 이렇게 나란히 될 수도 있고 이쪽으로 될 수도 있고 윙바디 여기다 열 때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고 1층은 여기가 이제 공장, 파란색이 공장이고 이 분홍색 부분이 지원시설, 상가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썬큰 공원 형태로 이제 올라가는 거고 2층부터 6층까지는 이제 동일하죠. 이제 드라이브인 층으로 여기로 차량이 이제 올라오고 내려가는 통로가 되겠고요. 이제 각 호실 앞에 주차 공간이 있죠. 이렇게 이쪽 라인은 호실 앞에, 이쪽 라인은 이쪽에. 그리고 호실 선택할 때 봐야 됐던 그 코너 호실 209호, 216호, 214호, 201호. 이제 기역자로 양면으로 이제 서비스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아마 여기는 다 이제 묶여 있는 상태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평면도가 이렇게 돼 있다. 주차는 이렇게 생겼으면 당연히 자기 호실 앞에다가 차를 대겠죠. 내가 208호 쓰는데 여기다 차를 대진 않겠죠. 당연히 여기다 차를 댔으면 누구십니까? 뭐 불편해서 그러는데 뭐 좀 빼주십시오 할 수도 있는 거고. 아예 이제 차량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 데는 아예 그걸 세워놓기도 하더라고요. 뭐
꽃가리죠. 이제 여기 차량 못 대게 막아놓는 걸 세워놓기도 하는데, 여기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주차 문제로 큰 그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7층. 6층까지는 이제 드라이브인층으로 차량이 올라가는 거고, 7층하고 8층은 업무용, 사무실 형태로 지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7층은 엘리베이터 쪽에 양쪽에 이렇게 있고, 올라왔을 때 여기 709호부터 724호까지는 여기 테라스가 있습니다. 테라스를 넓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는 사무실별로 그냥 휴게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여기다 뭐 물건을 쌓아놓는 등, 아니면 뭐 특별하게 뭐 회사에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죠. 여기에만 주어지는 테라스. 그리고 8층은 이제 소형 면적, 수원 지식산업센터 이제 최초죠. 이쪽에서는 섹션 오피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섹션 오피스는 이제 소형 면적의 사무실 형태죠. 그래서 일반 뭐 사무실 찾으러 가면은 이렇게 제대로 된 건물의 소형 사무실 찾기도 힘들 뿐더러 임대료도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시설 잘 갖춰지고 주차장 잘 돼 있고 이런 섹션 오피스, 내가 필요한 면적은 딱 요만큼인데, 그동안 지식산업센터들 보면은 다 큰 평수밖에 없었죠. 대형 공장호실. 네, 이 섹션 오피스를 통해서 나는 소규모 기업을 찾는다. 뭐 1인 창업자 혹은 벤처기업 1, 2인 뭐 소규모로 운영하는 곳들은 이런 섹션 오피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습인데, 이게 10월 30일 날 찍었습니다. 약 한 달 전에 찍은 건데, 수원 델타원 공사 현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땅 파고 있죠. 지하를 파는 작업이 아무래도 오래 걸립니다. 지하만 완료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는 이제 쉽게 빨리 올라가는데, 현재 열심히 아무튼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맞다, 이거 설명 안 드렸구나. 대림산업에서 이제 시공을 맡아서 합니다. 대림산업. 대림산업은 2019년, 2022년 그 시공 능력 평가 도급순위 3위에 있는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좀 이제 그 시공사를 많이 안 따지는데, 아파트도 그렇죠. 요즘 어디서 짓는 거냐 굉장히 중요하죠. 지식산업센터도 앞으로 점차 좀 브랜드의 가치가 중요하게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왜냐? 대기업에서도 이제 많이 짓습니다. 큰 기업들에서 이제 짓는 만큼 나중에 브랜드에 대한 가치도 반영이 될 것으로, 가치 평가하는 데 있어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2년 8월에 준공 예정인 수원 델타원입니다. 지금 뭐 가서 보시면은, 현장에 가서 보시면은 여기 공사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펜스 쳐 있고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원 델타원 이제 분양 정보 브리핑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현재 현장은 고색동 1098-2번지고, 저희 분양 홍보관은 고색동 1152번지 수원 벤처밸리 2 1층에 이제 분양 홍보관은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는 수원델타원.com 들어가시면은 내용 다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 대표번호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델타원 현재 분양 홍보관은 코로나 문제도 있고 방문 예약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연락을 주시고 언제 이제 방문하겠다, 뭐 적어도 뭐 10분이든 15분 전에라도 연락을 주시면 이제 누가 방문하실 거다라고 이제 전달해 놓죠. 그럼 이제 안내 인포에서 이제 어떻게 오셨어요? 이제 어떤 분 찾으시는 분이 계세요? 하고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가서 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기 분양팀 본부장님께서 안내를 해주실 거고, 수원 델타원 분양 문의나 방문 예약은 여기 대표번호로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거 제 번호거든요. 1877-0656.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 여기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